오늘의 구독자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날쯤에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략히 추천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양식을 참고하셔서 여기 나가는 메일로 첨부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으나 오는 메일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 오늘 구독자분 20대 보험료 및 운영비를 다 따져보다가 장기 렌트로 캐스퍼를 운영 중이었으며 현재 하이브리드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2천에서 3천만원 맥시멈, 용도는 서울 시내 출퇴근, 하루 왕복 약 40km, 데이트 등 1년에 약 4번에서 5번 정도, 서울 부산 왕복 1년에 2만 km 정도로 평균보다 한 0.5배 정도 주행을 한다. 그래, 서울 시내 출퇴근이면 아무래도 전기 모터로 조금 부드럽게 가다 서다 할 수 있고 연료비, 전비 이런 것도 크게 효율을 뽑아먹을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상당히 맛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류비, 기타 경정비 비용 30만원, 보험 및 차량 구매 비용은 일시불로 처리, 매달 30만원씩 차량 통장에 자동이체로 넣어두는데 현재는 기름값 10만원 정도 말고는 지출이 없어서 쌓이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그랜저, K7, K8 같은 세단이고 캐스퍼는 이뻤는데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부산 서울 왕복 시 좀 힘들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가 있음에도 휴게소에서 2번은 쉬었습니다. 기타 썬루프 없는 차량 제일 중요, 정비성이 용이했음 합니다. 아버지가 썬루프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평균적으로 정말 많은 차량을 일하면서 보지만 썬루프 문제 있는 차가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있지만 오늘 구독자님은 그 가뭄에 콩나물을 걸리셔서 썬루프는 없는 차량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그냥 어떤 조건이든 차값에서 한 3-40만원 정도 빼면 되니까. 절친이 랩핑샵을 운영 중이라서 차량 색상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3시리즈에 랩핑을 하고 돌아다니지만 랩핑은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돼요. 왜냐면 원 도장면이면 랩핑을 해서 관리 잘하면서 한 2년 정도 쓰고 띄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내 차에 몇 판이 재도장이 들어갔어 하는 경우는 요게 에이버리, 3M 같은 필름을 쓰든 중국산을 쓰든 칠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의 나중에 랩핑을 띌 때 어느 정도 도색도 할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원도장이면 그럴 가능성이 낮겠지만.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통풍 시트는 꼭 있어야 됩니다. 현대차로 치면 스마트 센스 패키지, 기아차로 치면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 있는 차량 보시면 되고, 한 10년 전 그랜저 HG, 에쿠스 이런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주행 보조 기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능 자체는 최근에 출시한 차량들이 똑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덩치가 큰 편이라 이지 억세스, 차량에서 하차할 때 시트를 뒤로 당겨주는 그런 기능과 원격 주차 보조 기능이 포함되었음 합니다. 원격 주차 보조 기능은 아무튼 오늘 예산에서 그랜저 K8급에선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요게 꼭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할부 넣고 신차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주행거리는 20만 km 이내고 단순 교환이나 렌트카 이력 역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사실 초장거리가 아니고 만약에 그랜저 K8, K7 이렇게 정해주지 않으셨다면 만약 저였다면 기아 니로에 신차로 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인기 중고차다 보니까 거기에 아직 페이스리프트도 진행이 안 됐다 보니까 감가가 거의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신차로 구매해도 3천만원 전후, 중고로 구매해도 2,500 전후. 근데 누가 한 2년 넘게 실컷 타던 차량을 500만원 감가 먹고 사기에는 많이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저였다면 어차피 출퇴근이 주잖아요. 출퇴근이 주고 서울이라면 서울은 정말 그 잔인한 골목길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차 느낌, 어댑티브 크루즈 이런 것들이 있는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랜저 K8을 꼭 꼽으셨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로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구형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이전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지금 렌트카 이력 없는 게 17년식 5만 km 정도의 2,2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으론 그랜저의 급이 있고 요즘 신차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가솔린 모델보단 하이브리드 쪽이 평균적으로 옵션 사양이 높게 되었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메모리 시트, 2열 옵션 이런 것들이 조금 쌈뽕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스마트 키로 앞 뒤로 뺐다 하는 기능은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이전 버전에는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스리프트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자체를 아예 선택할 수 없었고 가솔린에서 3.3 사양들만
2.5도 안 돼. 3.3만 추가 옵션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었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인 만큼 그랜저를 구매한다면 포기해야 되고 그냥 그것만 포기하시면 나머진 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차피 캐스퍼에서 그랜저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 옵션 없어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얘는 20년식이 6만 킬로인데 오늘 예산이 2,000에서 3,000이었잖아요. 만약에 페이스리프트 그랜저 IG로 보려면 무조건 영업이력이 있는 차량으로밖에 볼 수 없다. 영업이력이 없는 차량들은 3,000만원 기본 넘어가 버리니까 그것은 예산에 맞추어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아 K8도 중간 등급 노블레스부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들어가긴 하는데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던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을 보셔야지 운전석 시트를 뒤로 당겨주는 이지 액세스 기능이 들어가는데 메모리 시트와 함께 문제는 차값이 노블레스로 본다면 얘가 지금 영업이력 있고 21년식에 7만 킬로인데 차값이 3,100만원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취득세랑 매도비랑 뭐 다 더하면 거의 3,000만원 중반 차량으로 봐야 되는데 엥? 왜 이렇게 비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나오면서 그나마 꺾인 값이 요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요런 친구들은 SUV에 하이브리드가 아니더라도 감가가 별로 되지 않는 차량이었지만 세단은 비교적 하이브리드든 일반 가솔린이든 감가 자체를 조금 크게 먹다 보니까 그나마 3,000만원 초반대에서 살 수 있는 차량이 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또 K8은 밑등급 노블레스 라이트로 가자니 핵심 옵션 구성들이 다 빠져버려서 노블레스 등급부터 봐야 되는데 문제는 차값이 예산을 넘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K7을 보자니 간당간당하게 K8 잡을 수 있는 비용인데 K7을 간다? 이러면 나중에 만족도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크게 들고요. 뭐 옵션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그냥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지 액세스 그 정도만 빠진 렌트 이력 있는 친구를 구매하시거나 페이스리프트 이전 그랜저 IG 영업 이력 없는 친구를 2,000만원 초중반에서 구매하시거나 그런 선택지가 있는 것 같고요. 요 정도 가격대에서 만약에 하이브리드로 본다면 저의 첫 번째 권장은 세단을 포기할 수 있고 옵션을 살짝 포기할 수 있다면 아예 신차로 니로 하이브리드. 두 번째는 K7은 구매하면 K8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서 두 번째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만약 저였다면 그래도 껍데기나 연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뭐 법인 차량으로 굴러가던 그런 친구로 볼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이 친구들은 아직 완전 현역이라서 감가가 거의 안 돼서 그 친구들로 보시는 분들은 풀체인지 이후를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아예 예산을 한 5,600 더 껴서 신차로 가시는 게 현대 기아차에선 유독 현대 기아차의 SUV 거기 하이브리드 감가 방어가 아주 그냥 안드로메다로 가기 때문에 신차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뭐 캐스퍼 타셨으니까 원격 주차 기능만 참을 수 있다면 만약 저였다면 뭐 쌍남자의 차량 5시리즈 G30 이런 걸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국산차로 본다면 그랜저 IG 쪽이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